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일전에 이보토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정말 공격적인 업데이트가 있어서 다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파워풀한 점은 라이트룸의 카탈로그와 프리셋을 모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냥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파워풀한데, 일단은 신규로 프로젝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보토 AI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 폴더 불러오기 메뉴도 있지만은 이건 원래 있었고, 밑에 보면은 라이트룸 카탈로그 파일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경로상에 있는 카탈로그 파일을 드래그를 해서 드랍을 하면은 이런 메뉴가 뜹니다.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잠시 라이트룸은 종료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제가 라이트룸에서 관리하고 있던 카탈로그에 있는 파일들이 그대로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8장 정도는 누락이 돼 있는 상태로 좀 찌꺼기가 남아 있었나 봐요. 이런 건 좀 에러가 있었는데 이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요거는 제거를 하고 가져오기를 하면은 제가 라이트룸에서 관리하고 있던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다 연동해서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사진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보정된 값도 그대로 다 끌고 올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것 때문에 그 기존 라이트룸 카탈로그 이용하는 거가 이거 옮기는 게 귀찮아서 이보토 사용하지 못하신 분도 많았을 텐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 보정 프로그램을 이보토로 옮기거나 혹은 아니면은 라이트룸과 이보토를 같이 병행하는 게 훨씬 호환성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파일이 다 불러져 왔는데,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이폰 리뷰하면서 촬영했던 사진이고, 이런 것도 문제없이 불러졌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쭉쭉쭉쭉 사진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쪽에 보면 약간 이제 돌긴 하지만은 한번 클릭해 볼까? 자,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게 원본 상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은 로딩이 끝나고 방금 색상이 변했죠? 이게 제가 라이트룸에서 보정한 값으로 변한 거예요. 가서 보시면은 방금 제가 아무것도 보정하지 않았는데 색온도나 색조도 만져져 있고, 노출, 대비, 밝기, 하이라이트, 톤도 만져져 있죠. 보정이 돼 있어요. 왜? 내가 이거 라이트룸에서 보정했던 사진이니까 라이트룸에서 보정했던 값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엄청 파워풀하죠? 다만 사진에 따라서는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한번 사진을 찾아볼까? 얼마 전에 여행 가서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사진 보시면은 라이트룸에서 보정했을 때는 이런 색상이었는데 지금 이보트에서는 이런 색상이죠. 근데 밑에 보정된 값을 보면은 5441, 15 5441, 15. 그리고 톤 같은 경우도 노출은 플러스 1에 대비는 마이너스 12. 가보시면은 노출은 플러스 1에 대비는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라이트룸에서 했던 보정값을 그대로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좀 그린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프로파일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프로파일 보시면은 어도비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파일이 있어야 로우 파일을 그 숫자로 된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보정이 시작되는데, 아마 이보토는 이보토 나름대로의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파일이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도비에 있는 표준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정이 시작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 살짝 만져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색조를 조금 올리고 그리고 색온도를 조금 내리며 주면은 그때는 거의 유사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만졌는데 거의 유사해졌죠? 색조만 좀 올릴까? 약간 마젠타 쪽으로 빼고 이러면은 거의 비슷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단에 있는 보정된 값은 그대로 끌고 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요 사진을 기존에 라이트룸에서 보정을 했을 때는 여기 아그파 내추럴 그리고 아그파 오류수정 요 전 두 개의 이 프리셋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보정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보토에서도요, 요 프리셋을 그대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내 프리셋에 가보시면 현재는 없는데 여기 위에 더하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프리셋을 가져올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로컬 파일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그파 160 내추럴이랑 오류수정 두 가지 프리셋을 제가 미리 그 내보내기에서 내보내놨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끌고 오면요 그대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내추럴. 자, 그러면은 잠시 불러오고 여기 제목 없음에 여기 아그파 160 플러스 내추럴이라는 프리셋이 생겼죠. 저는 원래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의 사진을 요거 하나로 보정하기 때문에 정말 파워풀한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이보토를 리뷰하고도 그 뒤로 이제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트룸에서 사용하고 있던 프리셋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게 가장 컸거든요.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사용하던 프리셋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쪽에서 모든 프리셋 초기화를 누르면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원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원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로우 파일을, 당연히 이거 로우 파일이고요. 이보토에서 로우 파일 문제없이 보정되고요. 요 로우 파일을 이보토만의 프로파일로 읽어낸 이미지 파일이 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프리셋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보정이 되고요. 노출만 플러스 1 정도로 조정해 주면은 짠! 아까 상태로 거의 복귀가 됐죠. 제가 워낙 이 프리셋을 제 스타일대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거의 만지지 않고 요 상태에서 색온도랑 색조,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만져주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만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 가서 리퀴파이도 하고 뭐 이것저것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보토에서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죠. 이쪽에 인물 보정 파트로 내려와서 일단은 몸매를 조금 얄쌍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제 인물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알려주는데, 여성, 어린이, 영유아. 원래 상태는 이게 어린이로 돼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구분하려고 영유아로 바꿨거든요. 그럼 동기화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여성, 어린이, 영유아 좀 구분이 되겠죠? 인물이 여러 명 있더라도 인식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돌아가기. 이 상태에서 제가 여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몸매 보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얄쌍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얼굴도 조금 작게 만들어 주고 이거 보정하는 거 보여주면 와이프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좌우도 조금 너무 작아졌나? 자, 관자놀이 하고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은 좀 키워줘야지. 이거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눈은 좀 키워줘야지. 눈 좀 키워주고, 턱 모양을 좀 조정해 줄까? 얼굴 폭도 좀 작게 만들어주고. 근데 와이프가 자기 얼굴로 이렇게 생으로 보정하는 거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최초, 이게 보정된 값, 이게 최초 보정된 값.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얼굴 보정하지 않아서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키만 좀 만져줘야겠다. 키가 롱다리 요거만 좀 만져줘서, 엄마 키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 키도 조금 늘어났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옷으로 가서, 여기 옷주름 좀 지저분하잖아요. 옷주름 제거 같은 것만 좀 강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특별히 포토샵 가가지고 추가적인 보정할 필요 없이 이보토 하나만으로 제가 원래 사용하던 색감을 구현해내면서 보정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보토의 기본적인 메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일단 하단에 필름 스트랩 같은 메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사진을 보정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이 사진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메뉴를 보는 건데, 가장 먼저 색감 보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히스토그램도 볼 수 있고, 프로파일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도구 열어서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HSL도 라이트룸과 메뉴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셋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거의 이제 메뉴 구성 자체가 동일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도구에서 예를 들어 화이트 밸런스 스포이드 찍어가지고 만져주면은 약간 블루 쪽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노출을 살짝 올려줄까? 노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섀도우만 조금 낮춰줄게요. 밝게 뜰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흰벽에서 촬영한 거라서 요 정도만 보정하면은 톤은 다 잡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만질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끝이냐? 보통 이제 라이트룸에서 여기까지 하고 그 포토샵 넘어가가지고 뭐 리퀴파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보토에서는 한 번에 할 수 있죠. 그게 요 하단에 있는 인물 사진 보정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배경 보정, 의상 및 아이템, 크롭도 있고요. 밑에 이 연결 전송 촬영, 이게 테더 촬영인데 요거는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가장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요거겠죠. 요거 AI를 활용한 인물 사진 보정인데, 이게 기능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다 다루면요 날밤 샙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하다 영상이 막 엄청 길어졌는데, 그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일단은 확대를 해볼까? 이게 보시면은 얼굴에 잡티 같은 게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잡티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약간 선명치 못한데, 그거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미리 보기,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썸네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내보내기 하면은 원래 해상도를 그대로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진 보정하는데 약간 버벅거리는데, 이거 AI를 활용해서 리퀴파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너무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 자체는 약간 작은 사이즈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미지가 좀 흐릿한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보내기 하면은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나요. 아무튼 여기서 얼굴 잡티 제거하고 점도 제거하고 하면 얼굴 굉장히 깔끔해지셨죠. 그 다음에 밑에 뭐 여러 가지 제거들이 있는데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예쁘셔가지고. 다만 이제 여기 목주름 제거가 있는데 요게 알고리즘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이게 기존에 조금 에러가 나는 케이스가 좀 있어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알고리즘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목주름도 근데 이게 너무 없으면은 약간 인형 같아서 마네킹 같은 느낌이 있죠. 목주름은 약간 있는 게 좋으니까 100으로 하면 이 정도 지워지는데 살짝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요 이중턱 제거 메뉴가 굉장히 좋던데 이게 굉장히 마르신 분들도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은 이중턱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니까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이제 굴곡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약간 사진에서 거슬리는데 이걸 해버리면은 끝까지 올리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연예인들 사진처럼 이 V 라인이 딱 잡힙니다. 요거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보통 이거를 포토샵으로 나중에 수동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귀찮거든요. 사실 여기는 모든 기능이 다 그런데 내가 포토샵의 달인이라면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다만 시간을 엄청 세이브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닌가? 스킨 리터칭 가서 닷지 한번 좀 넣어가지고 톤을 좀 정갈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스킨톤 잡는 게 우리가 이제 스킨톤을 잡을 때 기존 색상을 고려해서 이렇게 뭐 그 색상 간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원래 좀 노랗게 됐으면 약간 파랗게 내려가지고 기본 색상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사실 이보톤은 좀 파워풀한 게 미리 색상표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요거를 클릭을 해서 원래 그 피부톤 상관없이 목적을 딱 정해서 나 저기로 간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약간 백인처럼 하얀색 피부 혹은 이렇게 약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핑크한 피부를 처음부터 클릭을 해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은 여기 하단에서 이 양을 조정해서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살짝 낮춰주시면은 요 정도, 네, 이 정도에 딱 좋은 것 같네요. 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피부톤이 되죠. 너무 센가? 약간 이 정도?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은 피부톤도 딱 잡았고, 이게 원래 보정된 거, 많이 올라왔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끝이냐? 그렇지가 않죠. 얼굴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얼굴 보정 가셔가지고, 이 얼굴형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한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인위적인 느낌이 나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얼굴 크기도 살짝만 조정해주고 윤곽 카운터링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정 관리도 가능한데요. 입꼬리 보정하면은 미소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꽤 자연스러워요. 진짜 사람 표정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요 미소 생성하면은 그 치아가 등장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조금 그래가지고 저는 사용 안 하는데 아무튼 입꼬리 보정은 꽤 괜찮습니다. 요 정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몸매 보정도 가능한 게 상당히 그래서 제가 전신 사진을 선택을 한 것인데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바디 조정에 가서 AI 몸매 보정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다리가 기시긴 한데 약간 더 롱다리 하고 다리 라인을 살짝 만져주고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인위적인 느낌 나니까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정하기 전, 보정 후, 전 후 훨씬 깔끔해졌죠? 그리고 요것도 좋지만 제가 진짜 이보토가 파워풀하다고 느끼는 점은 요거를 프리셋을 저장해서 대량의 사진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프리셋 저장 예를 들어 라라님 작업 중 이렇게 해서 프리셋 하나 만들고요. 몇 장으로 할까?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한 10장, 13장? 10장 정도 해볼까요? 동기화를 누르면 10장의 사진이 한 번에 다 동기화가 되면서 색감 잡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얼굴 리키파이 한 거, 몸매 보정한 것까지 한 번에 다 보정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이나 다른 걸 활용해서 하셔가지고 사진 보정하는 거를 동기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포토샵에서는 액션 배치 돌려서 피부톤 잡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리키파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얼굴 보정, 몸매 보정 이런 거는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 보정을 해줘야 되는 면이 굉장히 강한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보토에서는요 여러 장의 사진을 매우 균질하게 이 보정해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약간 눈을 감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동결을 하도록 할게요. 동기화. 앞에 있는 11장의 사진을 또 동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장의 사진을 내가 일일이 얼굴 보정, 몸매 보정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이 AI한테 맡겨가지고 한 번에 보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거죠. 물론 이걸 동결하게 되면 몇 분 기다리긴 해야 되지만, 이걸 사람이 손으로 10장 넘게 몸매 보정한다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 좀 짜증나거든요. 굉장히 시간을 아껴줄 수가 있고요. 또 단순히 시간을 아껴주는 거를 떠나서 정말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걸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하다 보면은 얼굴 보정한 거라든지 몸매 보정한 거라든지 특히 뭐 키높이 조정한 거라든지 이런 게 사진마다 미묘하게 달라져가지고 통일감이 없어지는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진을 수동으로 보정했을 때랑 이 사진을 수동으로 보정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아까 했던 보정값을 그대로 끌어다가 손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짝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각 사진별로 어떤 사진은 특별히 다리가 너무 얇게 보정이 되고, 어떤 사진은 뭐 키가 너무 크게 보정이 되고, 어떤 사진은 얼굴이 너무 작게 보정이 되고, 이렇게 통일감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보토로 보정하게 되면요 여러 장의 사진을 일괄적으로 보정하게 되면서 동시에 시간도 아끼고 통일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경 빛 반사 제거라는 정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 전에 제 피부부터 좀 보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요거 기미 좀 제거하라고 하는데 바빠서 피부과를 못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요거 급하니까 싹 밀어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확대를 좀 해보면은 여기 모공은 남겨놓고요. 잡티만 찾아서 제거해 주는데, 이런 거는 진짜 이보토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정 전, 보정 후, 전, 후. 그렇죠. 일단 피부의 기본적인 디테일로 판단할 수 있는 모공 같은 거는 내버려 두고 잡티만 싹 골라서 제거해 주는데, 야, 이거는 진짜 잘한다. 그리고 눈가 주름도 좀 제거를 해줄게요.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생겨버렸네. 애 둘 낳고 좀 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이제 모델분 사진으로 하기에는 약간 좀 죄송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제 사진이나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모공까지 다 보여드렸고, 자 일단 그리고 여기 안경에 제가 일부러 이 반사되는 걸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 이렇게 좀 거슬리잖아요. 특히 이제 하객분들 원판 촬영할 때 안경 올려 쓰시고요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한두 명은 꼭 빛반사 생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깔끔하게 싹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깔끔해지죠. 여기에 효과를 끈 거고, 지금 보라색으로 마젠타로 안경 반사되고 있는데, 이게 싹 제거가 되면서 피부톤까지 깔끔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전통적으로 사람들 애먹이던 거라서 해결하는 방법 포토샵으로 있긴 한데요, 그 여러 장 하려면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하면 또 한 번에 깔끔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자, 다시 라라님 사진으로 돌아와서 제 사진 말고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역시나 설명드리긴 했는데, 일단 메이크업은 메뉴가 너무 많아요. 이걸 뭐 립, 뭐 눈 해가지고 눈썹, 아이섀도우 등등등 너무 많은데, 이것도 역시나 기능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 또 익히는 것도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프리셋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 뭐 청춘이다 누르면 이름이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약간 좀 세게 들어가죠. 근데 밑에서 강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한 30이나 그 아래 정도로 주시면은 이게 또 은근히 자연스럽게 잘 먹습니다. 이게 없는 거, 이게 있는 거,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들어가진 않죠.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뭐 AI를 이용해서 약간 그림을 그려주는 듯한 기능을 엄청 선호하지는 않는데, 저 와이프가 그 생얼로 촬영한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요걸로 이렇게 좀 보정해서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여성들이 느끼는 부분이랑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잔머리 제거하는 기능 재밌다고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제공이 같이 되고 있고, 잔머리 제거하면은 여기 깔끔하게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흰벽인 케이스는 끝단 처리가 살짝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제거가 되긴 하는데, 배경이 복잡한 케이스는 제가 이걸 쭉 사용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여기 초점이 잡혀있던 부분은 깔끔하게 제거가 되긴 했는데, 이런 초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던 부분은 좀 여기는 좀 끊기고 여기 위아래로 남아있는 식으로 잘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끝단 처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막 삐져나갔던 부분이 약간 어색한 면은 있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잔머리를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라는 식으로 쓰기보다는 한 요 정도, 한 7이나 10 정도 매겨서, 원래 이게 아예 없을 때는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약간 잔머리가 눈에 너무 지저분하게 도드라지는데 한 10 정도 이거를 줘가지고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잔머리를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잔머리를 좀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잔머리를 희미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그거는 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촬영, 즉 태도 촬영도 이제 가능해졌는데, 최근 카메라들은 대부분 USB-C 포트를 제공하니까 C2C 케이블을 이용해서 맥이나 PC에 연결을 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태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제가 일부러 태도 툴즈의 값비싼 케이블 이용하지 않고 쿠팡에서 한 3만원 정도 되는 5m짜리 C2C 케이블 이용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일단 촬영한 거 모니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뭐 당연하겠지만 촬영되고 있는 그 실시간 라이브 뷰는 볼 수가 없고요. 촬영되는 결과물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알파9 마크3를 이용해서 로우 파일 플러스 JPEG을 전송하고 있는 원래 속도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전송되는 속도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셔터도 카메라에서 직접 누를 수도 있지만은 PC에서 원격으로 촬영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했고요. 자, 그리고 AI 스타일 템플릿도 그 사이에 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기능인 게, 보통 일반적인 프리셋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전에 정해진 보정값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보통 라이트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셋, 여기 오류 수정, 제가 많이 쓰는 거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한 순간 여기 값이 조정이 되는데, 이게 그냥 사전에 설정된 값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기 보면은 노출은 0이고 대비는 마이너스 12. 다른 사진을 클릭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사진 클릭을 해가지고 이걸 제가 누르더라도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노출은 0이고 대비는 마이너스 12, 기타 등등 이런 값들이 항상 일괄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AI 스타일 템플릿은 그런 기능은 아니고, 어떤 사전에 정해진 색감이 존재하고요. 그 색감에 맞게 사진을 알아서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부러 전혀 다른 상황의 사진 5장을 가져왔어요. 전혀 무드가 다르죠.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골든 아워 타임에 인물이 역광이 있고요. 우리 둘째 아들인데,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지금 그늘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사진이 노출 오버가 됐습니다. 일부러 이런 사진을 골랐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정노출인데 인물이 그늘에서 촬영이 됐고, 다음 사진은 인물이 해를 직광으로 받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해를 받고 있는 약간 탑 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인물이 골든 아워긴 한데 그늘 속에 들어가 있는 5가지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엠버 글로우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보정이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보시면은 노출이 0.75 올라갔거든요. 대비는 마이너스 9로 떨어지고,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프리셋이라면은 어떤 사진을 선택하든 값이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이 두 번째 사진을 클릭해서 엠버 글로우를 선택을 하면은 이 엠버 글로우가 가지고 있는 이 색감에 근접하기 위해서 오히려 노출 값이 떨어져요. 일반적인 프리셋은 항상 같은 값이 들어가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는 노출을 올려버리고 여기서는 노출을 낮춰주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어떤 통일된 색감을 맞출 수 있도록 AI가 최선을 다해서 각각 사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보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 사진도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도 이렇게 되고, 이것도 아마 노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씩 색감이 얼추 비슷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엠버 글로라는 색감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뭐 별로 이렇게 대단한 기능이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중에 하나 원하는 색감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는 그나마 엠버 글로우가 취향이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 럭셔리 질감 이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래도 엠버 글로우가 제 취향이랑 근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내 취향에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진에 맞게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AI가 보정해 주기 때문에 보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요 AI 스타일 템플릿을 내가 좀 스스로 좀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종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가 이거를 커스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커스텀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데이트 된 점이랑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지막은 과금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이보토는 크레딧이라는 독특한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 편집 장소에 따라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기본, 표준, 전문가 총 5세트로 나뉜다고 하네요. 사진을 한 장 내보내기 할 때마다 1크레딧이 차감되며, 1크레딧은 대략 95원 정도 합니다. 또한 크레딧은 1년이란 유효기간이 존재하고요.
또 동일한 사진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수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키면 1크레딧으로 이보토에서 여러 번 무제한으로 편집 및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 자체는 무료로 가능한데 덕분에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라이트룸 카탈로그 싹 복사한 다음에 마음대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내보내기만 하지 않으면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 해보는 거 공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과금 체계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반적인 취미사진가 분들 중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다만 매출이 생기는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장당 95원 정도니까 웨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외 스냅이라든지 매출이 있는 케이스라면 그때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본식 스냅 한 건당 뭐 단가에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20만 원 정도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50장 내보내기 하면서 5,000원 정도 쓰는 거는 그렇게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시장에는 다양한 플러그인이나 보정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과금도 구독형이 있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고 이보토처럼 크레딧도 있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